안녕하십니까. 자, 열린연수원. 자, 이제 그 교사 소진, 번아웃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번아웃에 대하여 또 여러 가지 번아웃을 설명하는 모형에 대하여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번아웃을 좀 벗어나야 되겠죠. 사실은 이제 제가 여기서 번아웃을 어떻게 벗어나느냐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습니다. 임상심리학자도 아니고 뭐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만약 심한 번아웃이 아주 심하다면 그 분명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타서 제가 되어버린 그 마음을 되살리지는 못해도 그 타 들어가는 속도를 조금 늦출 수는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좀 능동적으로 우리가 소진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화기를 막 뿌리는 거죠. 진짜 큰 불은 이제 정식으로 그 소방관이 와야 끌 수 있지만은 우리 그 소방관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를 이용해서 혹은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 타 내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좀 지켜보는 겁니다. 그 몇 가지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째, 직무의 성격을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특히 바꾸는데 이거를 뭔가 내가 도전하여 성취할 수 있는 종류의 것으로 한번 바꿔보는 겁니다. 이 일 자체를 바꾸지 않고 내가 생각을 고쳐먹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게 러닝머신을 요새는 트레드밀이라 그러죠. 이게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다고 칩시다. 러닝머신을 달리고 있을 때 그냥 마냥 달리고 있는 것하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달리고 있는 거하고는 굉장히 느낌이 다를 겁니다. 내가 저번 주까지는 이 시속 10km로 달렸는데, 다음 주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이거를 시속 11km 속도로 똑같이 1시간을 달릴 수 있도록 하겠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마 이게 똑같이 반복되는 이 동작이라도 조금은 좀 견디기 쉽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똑같은 일, 똑같은 일 속에서 사소한 어떤 도전을 찾는 겁니다. 내가 점점 높은 목표를 세우는 게 아니라 같은 목표일지라도 그 안에 디테일한 걸 뒤져보면은 여기에 이런 게 숨어 있었어 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좀 잘게 잘라볼 필요가 있죠. 잘게 잘라서 디테일하게 보다 보면 그 속에서 굉장히 사소하지만은 그 도전할 만한 과제들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가령 똑같은 러닝머신을 달리는 것보다는 피트니스에 가면은 여러 종류의 러닝머신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류라 하더라도 여러 기가 있으니까 이걸 뭐 1호기부터 10호기가 있으면은 오늘은 어제는 내가 1호기를 달렸는데 오늘은 2호기를 달리면서 1호기와 2호기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1호기부터 10호기까지 모든 그 러닝머신에 그 오차가 있는지 한번 측정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지만은 못 찾았던 것들을 찾아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조금은 그 일에 재미가 생기면서 그 소진을 방어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굉장히 사소한 방어죠. 그 다음에는 작지만 뭔가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자꾸 만드는 계기를 마련하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이 러닝머신을 달리는데 그 하프마라톤 코스인 20km를 쉬지 않고 달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면은 어쩌면은 날마다 좌절의 연속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오래 못 갈 겁니다. 며칠 하다가 나는 역시 안 되는 거야 하고 이제 포기하겠죠. 그러니까 번아웃 돼 버리고 마는 거죠. 하지만은 그 성공의 기준을 굉장히 낮게 그리고 자잘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면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지 않고 이렇게 그 가슴을 딱딱 스치면서 달리는 바른 자세로 뛰는 거는 오늘 성공했다. 이거 하나면 뿌듯해. 비록 오늘은 4km밖에 못 달렸지만 심지어는 오늘은 운동하기 싫다, 귀찮다라는 느낌을 뚫고 기어코 와서 잠깐이지만 운동을 했다 하면서 사소한 성공담을 자꾸 만들어 보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보면은 사소한 성공담이 굉장히 찾아보면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요즘에 유행하는 소확행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확행은 성격이 아닙니다. 일종의 습관이죠. 근데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사소한 일에서의 성공을 찾는 그 여유를 별로 주지 않고 여태까지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학창 시절에
진학하고자 하는 어떤 명문 대학이 있다. 그러면은 그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그 남은 그 모든 그 고등학교 3년의 하루하루를 그냥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간다면은 이제 그 하나를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그 3년의 세월이 전부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주 작은 사소한 성공담을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는 큰 성공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먼 걸 보지 말고 좀 작은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제가 이렇게 산에 다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산에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오면은 마주 올라오시는 이제 분들, 특히 이제 산에 자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마주치면서 이렇게 만나면 제일 그 난감한 말이 뭐냐면은 아우, 정상 아직 멀었어요? 얼마나 더 가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산에 가면 굉장히 산이 힘들죠. 만약에 그러면 거기 내놓고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더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분이 얼마나 낙담하실까요? 하지만은 저 땅에 저 아래에서부터 정상까지 올라가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의 등산길 사이사이에 우리가 즐기고 내가 요걸 성공했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면 얼마나 많을까요?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그런 이제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갈 때 나는 항상 뒤를 돌아다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만큼이나 올라왔네. 이젠 저기가 보이네. 야, 하늘이 참 예쁘구나. 사람의 발품은 참 대단한 거야. 이래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하나 뭔가를 이렇게 느낌을 챙겨가다 보면은 언젠가는 우리는 정상에 도달하게 되겠죠.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이 뭔가 좀 이렇게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느껴진다면은 좀 더 이제 조작적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스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입니다. 기술, 능력이 점점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Y축, 이 Y축이 과제가 주는 도전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나의 능력이 향상되고 있을 때 그 적절한 범위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될 과제의 도전적인 성격도 같이 이렇게 올라가진다면은 이 사이에서 우리는 세상이 멈춘 것 같이 몰두할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플로우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때로는 이제 몰입이라고 번역이 되긴 하는데 몰입이라는 말이 이제 다른 용어가 또 있지 않습니까? 국영수 몰입교육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플로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플로우라고 그냥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플로우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우리를 굉장히 즐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플로우를 수업에서 찾아야 되는데 수업이 아닌 곳에서 이 플로우를 경험하게 된다면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교육 활동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 수업 시간 속에서 뭔가 플로우를 경험할 수 있는 내가 뭔가 스킬이 향상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 내가 점점 더 높은 도전 과제를 찾아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학교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제공하느냐 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제지만요.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만약에 찾아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학생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수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직접 가르치는 과정, 가르쳤던 과정을 돌아보면서 이것을 수정하는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수업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수업의 전체 과정 속에서 과연 플로우를 느낄 수 있게 나의 스킬을 향상시키면서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범위 내에서 나의 도전 과제를 계속해서 설정해 왔는가? 이거는 아니면은 나의 스킬이 향상되는 거에도 관심이 없었고 내가 접하게 되는 수업의 난이도를 올려가는 도전적인 성격을 올려가는 거에도 관심이 없이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수업을 반복했는가? 거기에 한번 관심을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똑같은 수업을 반복하면서 학교 생활을 했다면은 그런 분들은
결국은 언젠가 번아웃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더 나쁜 것은 자신이 번아웃 되고 있다는 걸 느끼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신적으로 가장 건강하지 않은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도전적인 과제를 찾는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전부 이게 개인적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개인의 힘만으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것은 결국 여러 사람들 속에 하나가 되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그 공동체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속에서 의미 있는 하나의 존재가 된다라는 느낌이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경우 마찬가지로 우리를 가장 낙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서 번아웃 되게 만드는 거는 내가 어떤 곳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 그게 우리를 가장 힘들게 만들죠. 그 한나 아렌트는 이제 그 삶에 우리가 비타 악티바, 그러니까 그 생동하는 삶, 활동적인 삶을 세 가지 영역을 세 가지 그 행동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게 노동과 작업과 행위죠. 노동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 우리가 그 목구멍이 포도청이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연적인 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노동입니다.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노동만 할 경우죠. 오직 노동만 할 경우에 우리는 그 자연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일만 하면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산다면 그 삶이 그 짐승과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그 당장 자연적인 필요를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다른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작업입니다.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았다라고 하는 흔적을 나의 인생보다도 더 길게 남기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일들이 작업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작가가 글을 쓴다거나 혹은 그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거나 음악가가 곡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가 그렇죠. 그 전에 그 닥터 후라는 드라마에 봤더니 그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그 과거로 가서 그 찰스 디킨스를 만났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그 찰스 디킨스가 죽기 직전의 날이죠. 그 날로부터 얼마 지난 찰스 디킨스가 죽지만 본인은 물론 모르죠. 그런데 이제 찰스 디킨스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대화하는 상대가 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미래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자 찰스 디킨스가 물어봅니다. 미래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딱 하나를 물어보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가 계속 읽힙니까? 였습니다. 그러자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또 물어봅니다. 언제까지 읽힙니까? 그러자 타임머신을 타고 있던 닥터 후가 대답합니다. Forever. 그러자 너무 행복한 표정을 짓고 결국은 세상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자기의 생명보다도 내가 살았던 흔적이 세상에 널 길게 남는 것,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본능적으로 갖춰져 있는 그런 욕망인 것입니다. 내가 살았던 삶의 흔적을, 내가 살았다는 흔적을 이 세상에 길게 남기기. 그리고 행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 공동체에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공동체에서 그냥 n분의 1이 아니라 저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그래서 내가 다른 뭇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그들 속에서 독특성을 내가 드러내는 행위, 이게 이제 행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뭐 연설을 한다거나 그 정치의 동기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간단히 말하면은 먹고 살기, 그 다음에 세상에 흔적 남기기, 그리고 이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뭔가를 행하기,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를 세계내 존재로 만드는 거고, 이 세 가지가 다 골고루 잘 돌아갈 때 우리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걸 느끼며 이렇게 사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우리가 학교에서 도대체 이 중에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기에 번아웃 되고 있는가? 그렇다면 대체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여러 선생님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다만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이 중에 노동의 축은 글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중에 나의 교직 생활을 번아웃 시키는 거는 그 자연적인 필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낮은 보수야, 이런 얘기는 좀 하기가 곤란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활동은 과연 작업이 되어주고 있는가, 행위가 되어주고 있는가, 이 중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가,
이거를 꼼꼼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경력이 이제 수십 년이 되는 교사가 되었을 때, 참 교직은 굉장히 오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굉장히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 굉장히 고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직 생활을 30년을 했는데 그 지난 30년이 어떤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기승전결이 있는 이야기로 쫙 이어져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의 지난 30년이 뚝뚝 잘라져 있는, 그냥 그 개연성 없이 뚝뚝 잘라져 있는 그냥 일화들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쪽이 불행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고 느낄까요? 당연히 두 번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것을 어떤 그 이어지는 이야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연성 없이 끊어진 일화들로 느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내가 뭐 하고 사는 거야? 이 분노는 당연히 자신이 아니라 나중에는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죠. 저것들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때때로 그래서 저는 그 태극기 부대 뭐 이런 있잖아요. 그 광화문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소리 지르는 노인분들, 그분들을 보면은 굉장히 슬픔을 느낍니다. 그분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보니 그분들의 삶은 도대체가 뚝뚝 끊어진 일화들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 삶을 하나의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그 분노를 달리 털 데가 없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을 통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분노를 털어내는 분들이 지금 뭐 비단 이른바 보수 쪽에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소위 진보 쪽에도 마찬가지로 있을 겁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같으면 잘 모르겠지만, 뭐 경력이 얼마 안 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교직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또 스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현재 흥미진진하고 일관성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단절되지 않는, 이거는 현 시점에서 단절되지 않는 존재이고자 하면서 동시에 시간 속에서도 단절되지 않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삶이 일화들로 끊어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분노하기에 앞서서 우선은 그 일화들을 연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됩니다. 그 연결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열쇠는 과거에 없죠. 이미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과거는 현재가 재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새로운 목표를 잡고 새로운 그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을 먹으면 거기에 따라서 과거에 끊어져 있던 일화들을 엮어서 새로운 스토리로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다 불타 없어졌는 줄 알았던 나의 내면이 갑자기 다시 풍성하게 다시 채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뭐 그럴 때는 이거는 약간 이제 오프 더 레코드지만은 업무를 좀 뜯어 고칩시다. 공식적으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니라 비공식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될 말이 이겁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야기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주제, 모든 이야기에는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제, 그리고 내가 점점 향상되면서 같이 플로우를 느낄 수준으로 같이 수준을 높여나갈 도전이 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중요한 것에 집중을 하고, 그러지 않은 거는 우리 대충 합시다. 선생님들이 대체로 보면 굉장히 이제 모범적으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다 잘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린 다 잘할 수 없습니다. 다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불타 없어집니다. 다 잘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디? 여기에 따라서 업무를 개조합시다. 그래서 중요한 거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이거 아무리 해도 나를 향상시키고 나에게 플로우를 주지 못하는 것, 나의 인생을 그 일관성 있는 이야기로 만들지 못하고 자꾸 끊어먹는 거, 이런 거 그냥 하지 맙시다. 어떻게 억지로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그런 업무들은, 그런 일들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도 크게 관심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만 관심 있지, 그거 잘했는지 못했는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남의 눈 의식하지 말고 너무 잘하려 하지 말자.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교육하는 사람은 항상
배움과 가르침의 계기만을 찾아야 됩니다. 공자가 얘기했죠. 세 사람이 가면 거기에 반드시 우리의 스승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승을 찾는 일,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승이 될 수 있는 일, 그거 외에는 다 시간 낭비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연료를 아낍시다. 사실 이게 그런데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왕따가 될 배짱을 가져야 되니까요. 이상하게 우리 그 비정상이 정상이 되어 있는 거죠. 잘못된 세상에서는 제대로 사는 사람이 외로워집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결심이 섰다면은 외로워질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끼리 다시 함께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그러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 이 히어로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너희들의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바로 이거를 세워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는 이거를 조금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외로워질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함께 하는 경우가 있죠. 외로워질 용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번아웃을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번아웃이 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버닝하고 말 겁니다. 그래서 스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합시다.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면서 과거의 기억도 같이 재구성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서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과감하게 생략합시다. 그 과정에서 나를 외롭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견뎌냅시다. 그리고 혹시 나같이 바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봅시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이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른 길을 가로막는 게 있으면 이제 우리 함께 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싸워 이깁시다. 번아웃을 극복하는 길, 그것은 용기입니다. 지금까지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